별이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많이 몸이 안 좋았었어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저의 유일한 취미 글쓰기와 책 읽기는 영원히 지속된답니다. 여러분도 꾸준하게 독서랑 글쓰기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유익하고 좋답니다. 이렇게 카메라만 켜면 왜 우리 집 고양이들은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별이야 왜? 응? 별이야 왜 그러는 거야? 쓰다듬어 달라 그러는 거야? 내가 책만 읽으려 그러면 왜 그러는 거야? 너네 말 좀 해볼래? 옆에 있어줘. 응. 오늘은 저희 15분 또 맞춰야죠. 제가 작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좀 책을 읽은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맞이해 봤는데요. 우리 별이가 자꾸 방해를 합니다. 최근에 읽었던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너무 감명 있게 읽었어요. 책이 되게 얇고요. 되게 책이 고요합니다. 근데 한 글자 한 글자 빠짐없이 읽을 수 있었고 굉장히 첫 문장부터 그냥 쑥 빨려가는 느낌이었어요. 해외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내가 한국에서 상상하는 게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었고요. 문장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멜랑콜리아라는 책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은 아직 초반부를 읽고 있어서 오늘은 소개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몇 번 읽어도 좋을 책인 것 같고요. 죽음에 대한 책을 이렇게 산뜻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산뜻하게 쓴 책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 이분이 죽었구나. 라는 거를 압니다. 그런데 굉장히 산뜻해요. 시점조차도 산뜻하고 한 생애를 다 돌이켜 볼 수 있는데 짧게 짧게 돌이켜 보는 그게 주마등이라고 하죠. 그렇게 스쳐가듯이 책을 썼어요. 읽어보시면 저와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이제 시리즈 책이죠. 레슨인 케미스트리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인기였잖아요. 근데 인기였을 때 사실 저는 소설류를 많이 안 읽다 보니 읽을까 이랬었어요. 그런데 애플 TV에 미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몸이 안 좋을 때 누워서 그 이 드라마를 정주행을 했거든요. 정주행을 하다 보니 내가 생각한 거와 되게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원작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원작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여기 나오는 이제 엘리자베스 조트라는 인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조트 엘리자베스의 성격 자체가 되게 달라요. 근데 저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소설을 읽을 때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저와 비슷한 면을 찾는 거 그리고 나의 삶과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알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반추해 볼 수 있었던 소설이었던 것 같고요. 1950년대 미국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남녀 차별 문제도 많이 언급이 되고요. 그때 당시에 말을 들었던 거는 저도 제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들었던 우리나라의 여인들의 삶과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을 가는 건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고 내가 일을 하면 남자들이 왜 일을 하러 나오냐라고 빈정대기도 했고요. 요즘엔 좀 다르죠. 일을 안 하면 또 왜 일을 안 하느냐고 빈정대기도 한다는데 사실은 여자 남자라는 걸 떠나서 그냥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어떤 최소한의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남자라서 여자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의 예의라는 게 저는 참 이 책을 읽으면서 와닿았어요. 그리고 충실한, 음, 아주 충실합니다. 뭐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지? 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책에 담담체로 써져 있거든요. 삶을 담담하게 씁니다. 이렇게 제 3자 입장에서 담담하게 쓰는 이걸 보면서 아, 삶을 이렇게 담담하게 살아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가끔씩 AI 같이 감정이 없는 여자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미혼모로서 살면서 자기가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감정 없이 담담하게 내비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적이고 누구보다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강아지의 시선으로 쓴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를 볼 때는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이게 누군가를 지켜야 된다는데 지킬 수 없다는 거를 알았을 때 우리는 되게 크게 좌절하죠. 그 좌절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감내하고 나아가야 될지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 선택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걸로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담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있을 만한 책. 저는 진짜 어, 한 두세 시간 안에 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흡입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저께까지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최은영님 소설은 제가 처음 읽어봤고요. 그러니까 주변 이제 유튜버, 이 독서 유튜버를 저도 구독을 하는데 그 여기에서 이제 많이들 추천을 하셔서 저도 한번 호기심 삼아 그냥 사본 책인데요.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읽으면 무한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갈등, 그리고 친구에 대한 갈등,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20대를 생각했을 때 갈등, 이런 갈등들이 담담하고 아주 고요하고 아주 차분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모두가 이런 경험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을 세대가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30, 40을 비롯해서 20까지도 전부 다 공감이 가능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가의 생각과 굉장히 많이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저도 약간 칭찬을 잘 못했고 공감을 표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멀어지기도 하고 친구들을 시기 질투도 한 적도 많았고 근데 소심하고 내비치진 않았고 말은 하지 않는 그런 저희 성격과 닮아 있기 때문에 더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었어요. 짧은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어 있지만 그 에피소드들 하나하나가 되게 묵직하면서 가볍습니다. 묵직하고 가볍다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 말인 것 같지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공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저는 책 제목이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라는 책 제목에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책은 관계라는 그 두 글자로 모든 걸 형용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스토리나 이런 라인들은 대부분 우리가 흔히들 접하는 라인이지만 이거를 글로 표현을 했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조카가 태어나면서 동생이 결혼하면서 그다음에 엄마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듣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더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참 위로가 된다. 이게 작정하고 눈물을 짜내는 책은 아니지만 서서히 위로가 됩니다. 내 마음이 위로를 참 많이 위로를 참 많이 받았다 이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저는 고양이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고양이 4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고양이들을 보면 평화롭습니다. 가끔씩 자기네끼리 싸우기도 하고 질투도 하지만 되게 단순해요. 그 단순함을 본받을 수 있으면 저는 참 세상 살아가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도 지성인으로서 고양이를 키우면서 고양이를 관찰하면서 이제 그런 본받을 점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셨고 사회 문제를 생각하면서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것 또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오늘을 만족하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우리 집 고양이가 와서 회방을 놓는군요. 아이고야. 알겠어, 별이.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1월 초에 제가 누누이 올렸다가 제가 2주 동안 거의 책을 못 올렸잖아요. 2주, 3주 정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면서 아팠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걸 올리지 못했고 저 또한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읽었던 그 1월 초반에 읽었던 책들을 보면 오만과 편견, 그 다음에 설득, 맨스필드 파크, 이성과 감성, 녹생거타워 이렇게 5권 읽었고요. 지금 에마라는 책은 읽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병렬식 독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분, 그때 마음으로 제가 읽는 책을 정하고 앉아서 15분씩 그 제 동영상을 틀어놓고 읽거든요. 왜냐하면 노센거 사원을 읽을 때 이걸 몇 번 재생을 했는가. 그래서 한 4번 재생을 해서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빠르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집중력이 없을 때는 사실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야 될 땐 한 페이지 읽는데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도 있고 이제 감정선이라는 게 영화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가 붙으면. 근데 속도 붙을 때까지 아마 개인차가 있으실 거고 그 속도가 붙으면 그냥 정말 순식간에 그러니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거의 한 이렇게 몇 페이지 정도지? 한 350페이지 정도 되는 거는 그냥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소설책의 좋은 점은 제가 여기서 한 권 빼고 전부 다 소설책이잖아요. 2권 빼고. 그럼 이 소설책을 읽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상상한 만큼, 그러니까 상상의 지도를 많이 만들수록 빨리 읽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인 오스틴 책들을 읽다 보면 사랑 얘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연애,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좀 진한 사람으로서 독자로서 이걸 읽다 보면 자신의 그 감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결혼한 지 14년이 됐거든요. 14년이 되면서도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이 이 책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이땐 시대상으로 여자가 결혼하려면 지참금도 있어야 되고 여자가 남자랑 손도 잡으면 안 되고 연애를 하면 안 되는 시기에 점점점 시대별로 읽었기 때문에 점점점 시대별로 조금 다른 모양새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여자가 수동적인 입장이 되고 남자가 선택하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택받은 여자는 어떻게 살든 그 남자랑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애 낳는 걸 우선시하고 그렇지만 제인 오스틴 책에서는 각 그 캐릭터마다 그 성격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나오는 것도 대입해 보면 되게 재밌고 그 다음에 이 제인 오스틴의 책의 특징이 한 번 그 사람의 캐릭터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캐릭터로
그 성격으로 일관되게 쓰잖아요. 그게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되게 옛날에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 생활에서 인간관계나 아니면 주변을 돌아볼 때 가족관계라는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그렇게 사람 감정이 몇 세기가 지나도 바뀌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제인 오스틴 이거는 뭐 도서관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읽으실 수 있으시면 이 책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마는 지금 제가 안 접해봤던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제일 아껴 읽는 중이라서 그거는 지금도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이렇게 제가 읽은 책들이 있고요. 책을 내가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책을 어떤 책은 이렇고 저떤 책은 이렇고 라는 걸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책에 대한 내용 같은 게 약간 희미하게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책을 선택할 때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책은 초심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책들을 조금씩 접하면서 끄떡이네.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독서를 더 광범위하고 멋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에 준비한 책들은 이렇게 소설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제 마음이 겨울에는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의 우울증이나 이런 우울감을 없앨 수 있는 거는 역시 소설로서 내 마음을 달래는 시간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에 우리 2월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평온한 독서 되세요.